침묵의 상속인 진실 혹은 위서.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문제는 그 아래 얼굴이 무엇이냐는 것.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다음 날 저녁 7시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석훈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며느리 희정이는 변호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변호사님이 여기?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잖니.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변호사가 필요해. 희정이가 남편 민호를 쳐다봅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손주들도 불안한 표정입니다. 수연이는 손톱을 뜯고 민수는 다리를 떱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제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마쳤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내 명의가 됐지. 축하드려요, 어머님. 희정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말이야. 나는 잠시 멈춥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됩니다.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정적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조건을 말하려고 해. 이 조건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상속할 거야. 희정이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석훈이 서류를 펼칩니다. 네. 박순자 여사님은 다음 4가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과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통과 여부에 따라 상속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한석훈이 첫 번째 종이를 읽습니다. 첫째, 한 달간 여사님이 살아온 방식대로 생활하기. 새벽 5시 기상, 모든 집안일 도맡아 하기, 용돈 월 10만 원으로 생활하기. 희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30년간 그렇게 살았어. 너희도 한 달만 해봐. 어머님,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30년을 했는데. 희정이가 입을 다뭅니다. 한석훈이 계속 읽습니다. 둘째, 각자 여사님께 진심으로 고마웠던 순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하기. 날짜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민호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 그건 쉽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고마운 일이 많은데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하나만 말해봐. 날짜와 이유까지. 민호가 입을 벌렸다가 닫습니다. 그리고 또 벌렸다가 닫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시간은 충분히 줄게. 한석훈이 3번째 조건을 읽습니다. 셋째, 만약 상속이 취소되더라도 여사님과 계속 함께 살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기. 이는 법적 서약서로 작성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수연이가 벌떡 일어섭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시험이야.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면 통과하면 되잖니. 왜 화를 내니? 수연이가 할 말을 읽습니다. 한석훈이 마지막 조건을 읽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재산을 분배받는다고 가정하고 각자 얼마를 받고 싶은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하기. 이번에는 모두가 침묵합니다. 나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 4가지 과제를 모두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상속할 거야. 하나라도 실패하면 탈락이야. 어머님, 희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으세요? 나는 희정이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믿어. 그래서 시험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희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진짜 눈물일까요? 연기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 내일부터 시작이야. 한 달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든 집안일을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민호가 입을 엽니다. 엄마, 저는 회사 다녀야 하는데 출근 전에 하면 되잖니.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하기 싫으면 포기해도 돼. 강요는 안 해. 정적이 흐릅니다. 한석훈이 서류를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여기 과제 상세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내일까지 참가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참가하지 않는 분은 자동으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정이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야.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한석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섭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한석훈이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희정이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개처럼 부리시겠다는 거예요? 희정아, 아니 정말 30년간 모셨으면 됐지. 이제 와서 무슨 시험이에요? 30년간 모셨다고? 웃음이 나옵니다. 희정아, 너 30년간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니? 제가 뭘 안 했는데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집에서 산 게 효도니? 희정이가 할 말을 잃습니다. 나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30년간 너희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봐주고. 그런데 너는 뭘 했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번 해본 적 있어? 그건 없지. 단 한 번도.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효녀됐지. 희정이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해봐.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눈치 보이고 간섭받고 제 인생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작은 방으로 쫓아낸 거니? 희정이가 입을 다뭅니다. 너희 방 쓰고 싶으면 정말로 부탁했어야지. 왜 쫓아냈어? 그것도 남편 죽고 3년밖에 안 됐을 때. 저는 수연이 미래를 생각해서. 거짓말. 너는 그냥 날 귀찮아했어. 인정해. 희정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민호가 일어섭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이 시험 좀 쉽게 해주실 수 없나요? 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45년을 키운 내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시험을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너는 지금 뭘 원하는 거니? 나? 아니면 돈? 민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희정이의 날카로운 목소리. 당신 어머니 완전히 돌아버렸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민호의 한숨 소리. 여보, 일단 참자. 한 달만 참으면 돼. 수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아, 진짜 나는 못하겠어. 새벽 5시 기상. 미쳤어. 그때 들린 목소리. 민수입니다. 손자 민수. 저는 할게요.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민수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희정이가 묻습니다. 저는 할머니 시험 참가할래요. 새벽 5시 기상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다 할게요. 너 미쳤어. 넌 대학생이잖아. 엄마,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한 달쯤은.
할머니한테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머니가 작은 방으로 옮기실 때 저 봤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혼자 우시는 거.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이어폰 끼고 게임만 했어요. 나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할게요.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 내 손자 민수가 그때 봤구나. 내가 우는 걸. 민수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어른들이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민호가 말합니다. 아빠, 저도 어른이에요. 19살이면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저 할머니 좋아해요. 진짜로. 밖이 조용해집니다. 나는 문에 이 말을 기댑니다. 민수야, 너만은 진짜구나. 한참 후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수요. 문을 엽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눈이 빨갛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날게요. 할머니 가르쳐 주세요. 밥 짓는 법, 설거지하는 법, 빨래하는 법. 다 배울게요. 나는 민수를 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너 하나는 진짜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민수가 내 품에서 운다. 19살 손자가 할머니 품에서 엉엉 웁니다. 나도 따라서 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수가 물러갑니다. 할머니, 내일 새벽 5시에 깨워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 알았다. 민수가 나갑니다. 나는 다시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4명 중 1명. 민수 하나는 진짜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떨까요? 내일부터 알게 되겠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3일 후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나는 일어나서 민수 방으로 갑니다. 노크를 합니다. 민수야, 일어나야지.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민수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할머니, 지금 5시예요? 그래. 씻고 부엌으로 와. 민수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갑니다. 10분 후 부엌에서 민수와 나 둘이 마주 섭니다. 오늘은 밥 짓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네, 할머니. 밥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에 넣는 법. 민수는 진지하게 듣습니다. 메모까지 합니다. 할머니, 물은 쌀보다 한 마디 더 높게요. 그래, 정확해. 밥이 되는 동안 국을 끓입니다. 된장국. 민수가 좋아하는 국입니다. 할머니, 된장은 얼마나 넣어요? 국물 맛보면서 조절해. 내 입맛에 맞게. 민수가 국물을 떠서 맛봅니다. 좀 더? 그래, 조금 더 넣어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된장을 더 넣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합니다. 1시간 후 식탁에 아침이 차려집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첫 식사입니다. 밥,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가족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희정이가 식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민수야, 내가 했어? 네, 엄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가 국을 한 숟가락 듭니다. 오,
맛있는데?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진짜요? 다행이다. 수현이도 먹어봅니다. 민수 오빠 의외인데 요리 재능 있나 봐. 그 순간 희정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도 학교 안 가니? 네, 한 달간은 안 갈 거예요. 너 미쳤어. 학점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가족 사정이라고. 희정이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너 지금 할머니 시험 때문에 학교까지 포기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 아니에요. 그래? 그럼 상속 포기해봐. 할 수 있어? 민수가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희정이가 비웃습니다. 하, 웃기고 있네. 19살짜리가 뭘 알아. 희정아, 내가 끼어듭니다. 민수는 진심이야. 내가 비웃을 자격 없어. 희정이가 나를 노려봅니다. 어머님도 참. 애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 민수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이고, 정말. 알겠어요. 저도 할게요.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할게요. 정말. 네, 하면 되잖아요. 저도 한 달쯤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희정이를 바라봅니다. 그 눈의 결의가 아니라 분노가 보입니다.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억지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한 달 후면 알게 될 테니까요. 억지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좋아, 기대할게. 식사가 끝나고 나는 민수와 단둘이 설거지를 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설거지하면서 민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 엄마는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알아.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재산 안 주실 거예요? 나는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돈 받으면 뭐 하고 싶어?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저는 할머니랑 둘이서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 무릎 치료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냥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돕니다. 민수야, 고맙다. 할머니도 저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 민수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입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간단하다. 진짜는 조건이 없지만 가짜는 조건투성이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라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건 한순간이다. 오늘 나는 그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민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알람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해볼게요. 민수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2주 만에 밥 짓기, 국 끓이기, 반찬 만들기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 해봐. 할머니는 여기서 볼게. 나는 식탁에 앉아 민수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능숙한 손놀림, 진지한 표정,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모습. 19살 손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30분 후 아침이 차려집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완벽해. 이제 나보다 낫네. 민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저 요리 재밌어요. 나중에 요리 배우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때 희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머리가 부스스합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 2주간 새벽 기상을 하긴 했지만 온몸에서 피곤함이 묻어납니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했어. 네, 엄마. 엄마는 뭐 했어? 엄마 피곤해 보여서 쉬라고 했어요. 희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됐어. 나도 할 수 있어. 오늘부터 내가 할게. 희정이가 앞치마를 낚아챕니다. 그러곤 싱크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희정아. 네, 어머님. 2주 됐어.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긴 했는데 집안일은 민수가 다 했잖니. 저도 도왔어요. 설거지 1번, 청소 2번. 그게 다야. 희정이가 할 말을 잃습니다. 너는 시험에 통과 못했어. 어머님, 2주간 지켜봤어. 너는 새벽에 일어나긴 했지만 일은 안 했어. 억지로 참은 거잖아. 희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나는 30년을 했어. 그것도 혼자서. 너는 2주도 못 버텼어. 그건 너는 탈락이야. 희정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줬어. 내가 날렸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갑니다. 뒤에서 희정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민수는 도서관, 수연이는 친구들과 외출. 희정이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때 희정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일부러 작게 하려는 것 같지만 얇은 벽을 통해 다 들립니다. 엄마, 나야. 안 돼. 시험 떨어졌어. 희정이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모양입니다. 2주 했는데 탈락이래. 엄마, 어떡해. 12조가 날아가는 거야. 잠깐의 침묵.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침묵. 정신병원, 치매 진단. 나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긴 하지. 저 할망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 심장이 철렁합니다.